남북관계의 변화와 이해.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영상들은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영상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장르의 차이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 기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서 삶을 공유하던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비극을 남겼고 전쟁을 전후해서 민족 내에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건할 것 같은 상황은 변했죠. 미국과 소련을 위시로 하는 세계 이념 대립의 대리전이었던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남한과 북한의 적대감. 이런 적대감들은 20세기 말부터 공산권 세계가 자본주의에 손을 내밀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통신의 발달로 남한과 북한의 내부 사정이 서로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식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감시체제 아래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북한 주민의 경우도 비밀리에 남한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실상에 눈을 뜨는 경우가 많았죠. 남한과 북한은 어떠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게 될 것인가?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은 현재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통일부 등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방북이 가능합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여운형 등을 대표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방 후에 재건에 힘을 쓰게 되죠.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 정책은 정치 세력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미군은 우익을 적극 지원하고 좌익을 억압했으며 현상 유지를 위해 일본인 관리들과 친일 조선인들을 그대로 다시 등용하면서 친일파가 다시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론이 논의되었고 한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좌우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반대하는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서유럽 자본주의와 경제적 연결책인 마샬 플랜을 실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은 남과 북을 내세워 대립의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포되었고 9월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각각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통일국가의 희망은 좌절됐고 한반도의 분단은 현실화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남침했죠.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을 창설해서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북한군은 기습 침략을 통해서 3일 만에 서울,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점령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압록강까지 진출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은 38도선 일대에서 뺏고 뺏기는 소모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미군 대표, 중공군 대표, 북한 대표가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남한 대표는 통일을 주장하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4년여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고 1,000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으며 국가의 경제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과 북 서로 간에 반대편에 대한 숙청이 감행됐고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죠.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은 한민족이 있었던 그런 과거를 다 잊은 것처럼 서로를 적으로 인식했으며 그 골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남한에서는 강력한 반공 정책이 추진됐어요.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집권에 동력을 차지로 했고요.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세워진 박정희 정부는 전쟁 과정 중에 북한군의 만행을 목도한 남한 사람들의 반공 의식을 정권 유지에 이용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반공교육, 북한에서는 반미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교육들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내부적인 공동체 의식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공고한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대중문화를 동원한 체제 선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적국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반대되는 의견은 사회불만 세력 이렇게 간주돼서 비난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죠. 이러한 흐름에서 1960년대 말 동서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세계적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1969년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각국의 국방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냉전 상황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1950년 한국의 전쟁 이후 그다음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여기에서 미국이 담당하고 있던 어떤 자본주의의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선언과 함께 또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베트남전에서 철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공산주의 선두였던 소련과 중국도 서서히 화해 정책에 나서게 됩니다. 제3국의 유엔 가입이 급증하면서 유엔도 북한을 더 이상 불법 국가로만 방치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 과정에서 이어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대화에 나섰고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성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대화 통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초의 합의 문서가 됩니다.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1973년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7.4 남북공동성명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원칙의 합의를 보게 됐고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고 그 이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남한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북한에서는 국가주석이 절대적 지위를 갖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면서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남과 북은 잠시나마 협력의 노력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서로를 비난하며 각자 체제 구축에 이념을 동원했고요. 이 이념을 반영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대종상의 우수 반공 영화상이 신설돼서 대형 반공 전쟁물들이 제작됐고요. 북한에서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쓴 혁명 가극이 만들어졌고 조선 기록 영화 촬영소를 신설해서 수령의 활동을 기록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 이후 다시 시작된 남북 대화는 마침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남북 적십자 사이 합의로 1985년 9월 남과 북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공연예술대안을 동시에 교환하면서 각각 151명씩의 서울
평양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민간 통일 운동에 대해서는 탄압이 계속됐죠. 1980년대 후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간 인사들이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이른바 공안 정국을 펼쳤습니다. 민간 통일운동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3월 사회 질서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명목하에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친북 좌파 세력을 공격하면서 보수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되고 세계는 냉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요. 한국 또한 동유럽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해서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으면서 적국이었던 공산국가와 교류를 허용하게 됩니다. 공안 정국을 열어서 통일운동을 탄압하던 노태우 정권이 공산국가의 대표격인 소련과 중국과 수교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련은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며 외국의 자본을 불러들였고 중국 역시 세계 최대의 시장을 내세우며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이념의 대립이 아닌 자본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지부진하던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푼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입니다. 북한을 포용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자는 햇볕 정책은 경제 위기와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에 대해 이전과 같은 강경책을 버리고 함께 성장하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정책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기류를 자아냈고요.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001마리의 소를 싣고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한 소떼방북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게 된 이 사건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에서 금강산행 유람선이 출항했고 2000년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북의 염원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함께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화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영상입니다. 쉬리의 남자 주인공은 남한의 안보기관에 근무하고요. 여자 주인공은 북한에서 난파된 스파이였죠. 근데 이 둘은 연인이 되었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되었지만 이 이념과 사랑을 사이에 두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냥 적이었던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공동경비구역 JSA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이 지역은 휴전 중인 남과 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남과 북의 군인들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다가 결국은 초코파이를 나눠 먹고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하면서 비밀리에 목숨을 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죠. 또리장군에서 보던 북한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고 늑대나 돼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이념과 체제는 다르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들은 가슴 아프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따뜻하게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남과 북으로 갈린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였음을 말하고 있고 전쟁이 아니라면 한없이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들 중 다수가 한국으로 오면서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2019년까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낯선 삶의 방식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후 한국 사회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우리 노력으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염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비록 자유롭지는 않지만 남한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비밀리에 교류하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죠. 남북한의 연인 이야기를 유머와 위트를 가미해서 이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남북관계가 1950년의 그것과는 완연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남한과 북한은 사적인 교류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70년간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적극으로 서로를 비난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관계에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38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그리고 6.25의 상황은 어땠는지, 냉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졌었는지, 그리고 남한에서의 반공정책, 북한에서 반미정책이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햇볕 정책을 통한 남북한의 유화된 모습,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1980년대 이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념으로 나뉘었던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분명한 변화가 왔죠. 최근의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가 남녀 주인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를 이러한 영상을 등을 통해서 가름할 수 있겠죠.